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성 안에서 문득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명성을 가졌어도 정작 내 마음 누일 곳 하나 없는 기분, 그 지독한 고독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식품 유통의 자존심, 본양그룹 박장선 회장의 아주 특별한 외출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60층 높이의 본양타워 맨 위층엔 정적만이 감돕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박장선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빽빽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고 있네요. 맞춤 정장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어깨는 꼿꼿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왠지 모르게 비어 보입니다. 책상 위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린 분기 매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숫자는 완벽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죠. 하지만 장선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에 머뭅니다. 40여 년 전 가난했지만 단팥빵 하나를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던 한 여자 지민이었습니다. 가문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강제로 갈라놓았던 그의 첫사랑이죠. 장선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선택했고 평생을 후회라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하나뿐인 아들 진우가 그 과거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고든 사람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장선의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손가락이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하죠. 탁탁탁. 사무실 안에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폭풍 전야의 경고음 같습니다. 장선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잊었느냐. 가문의 이름엔 그에 걸맞은 무게가 있는 법이다. 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게 싫다며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다는 진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진우가 나가고 홀로 남은 집무실. 장선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듭니다. 아들이 몰래 두고 간 민주의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자의 얼굴 위로 빛바른 흑백 사진 속 지민의 미소가 겹쳐 보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진 장선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거울 속엔 욕심 많은 노인네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가장 구석진 곳에 박혀있던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카드는 전부 빼버리고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몇 장만 챙깁니다. 그리고는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드레스룸 구석, 옛날 어린 시절 주방에서 입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 보풀이 일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난 옷입니다. 거울 앞엔 이제 식품 재벌 박장선이 없습니다. 그저 세월에 밀려난 길거리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허름한 노인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죠.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자 날카롭던 눈빛조차 희미하게 가려집니다. 그래, 내가 직접 봐야겠다. 내 아들이 인생을 걸겠다는 그 아이가 정말 사람의 참맛을 아는 아이인지. 장선은 수행비서도 운전기사도 물린 채 홀로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은 낯설고 좁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장선의 낡은 옷에서 냄새가 나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네요. 장선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치우는 법이니까요. 수도권 변두리의 작은 저축은행. 장선은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입구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라 그런지 노인 고객들이 가득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구석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던 장선의 눈에 저 멀리 2번 창구에 앉아있는 민주가 들어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맑아 보이는 얼굴이죠. 그때였습니다. 장선 옆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통장을 떨어뜨립니다.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혀를 차며 귀찮은 듯 발로 통장을 툭 밀어 건넵니다. 장선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 광경이 못마땅했죠. 바로 그 순간 창구에 있던 민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민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통장을 주워 올립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흙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환하게 웃네요. 어머 어르신, 통장 예쁜 거 쓰시네요.
제가 글씨 크게 잘 보이게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목소리엔 가식이라곤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장선은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한 격이 없는 행동인지 가늠해 보려 하죠. 이제 장선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전광판에 장선이 쥔 번호가 뜹니다. 장선은 지팡이를 짚은 채 허리를 잔뜩 구부정하게 숙입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주의 창구 앞에 섭니다. 털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일부러 킁킁거리며 쉰 목소리를 냅니다.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왔는데. 민주와 장선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장선의 손에는 낡고 해진 통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연 민주는 이 초라한 노인에게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장선은 민주에게서 자신이 평생 잊고 살았던 어떤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명가의 주인이 벌이는 위험한 연극, 그 첫 번째 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박장선 회장이 민주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눌러쓴 털모자. 누가 봐도 영락없이 세월에 밀려난 초라한 노인의 형색이죠. 장선은 떨리는 손으로 해진 통장을 창구 위로 밀어넣습니다. 사실 긴장되는 건 장선 쪽입니다. 평생 명령만 내리던 그가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민주가 고개를 들어 장선을 바라봅니다. 순간 장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라도 비서들이 찍어보낸 사진 속 그 무서운 회장님을 알아보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민주의 눈엔 그저 추운 날씨에 고생하며 은행을 찾은 동네 어르신 한 분만 보일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날씨가 참 춥죠? 손이 꽁꽁 얼으셨네. 민주는 장선의 차가운 손을 보고는 자기 손을 비벼 온기를 만든 뒤 통장을 받습니다. 장선은 내심 놀랍니다. 내 자식도 내 비서들도 내 손이 찬지 더운지 물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장선은 일부러 귀가 안 들리는 척 목소리를 높여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거 무엇이냐, 이 통장에 든 돈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요새는 뭐 기계로 하라며?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민주는 생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녀는 장선을 부축해 은행 한편에 놓인 키오스크 기계 앞으로 향합니다. 장선은 일부러 기계 화면을 보며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손가락을 허공에서 휘저으며 갈피를 못 잡는 연기를 하죠. 옆 창구에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그 광경을 보고는 혀를 찹니다. 민주 대리 바빠 죽겠는데 그냥 번호표 다시 뽑으라고 해. 저러다 하루 다 가겠어. 장선의 귀에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꽂힙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진짜 세상이지. 장선의 눈빛이 일순간 차가워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민주가 장선의 앞을 살짝 가로막으며 남자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하네요. 김 대리님, 어르신들은 기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해서 남들한테 피해 줄까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민주는 다시 장선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코팅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장선의 손에 쥐어줍니다. 커다란 글씨로 안심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1번 통장 넣기, 2번 비밀번호 누르기. 그림만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땐 기계랑 친구 되실걸요? 장선은 그 안심카드를 내려다봅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들. 노인들이 은행 기계 앞에서 겪는 그 막막함을 누군가는 이토록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선은 뭉클한 마음을 누르며 다시 까칠하게 굴어봅니다. 이런 거 준다고 내가 금방 배우나. 늙으면 머리가 굳는걸. 그러자 민주가 장선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장선이 당황해 멈칫하는 사이 민주의 손이 빠져나오며 무언가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장선이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노란 포장지에 알사탕 한 알이 들어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껴두지 말고 지금 바로 드세요. 아까 보니까 손이 떨리시는 게 당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설탕물 한 모금 마신다 생각하고 굴려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알사탕 한 알. 3만 원짜리 점심도 비싸다고 타박하던 장선인데
이 10원짜리 사탕 하나에 목구멍이 뜨거워집니다. 평생 전국 8도 산의 진미를 찾아다니며 본향의 맛을 읽었던 그였죠. 그런데 지금 입안에 넣은 이 싸구려 사탕이 왜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장선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굴리며 다시 창구로 돌아와 앉습니다. 민주는 장선이 입금하려던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3장을 정성껏 펴서 기계에 넣습니다. 장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 아들 진우가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행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하는 외침과 함께 번들거리는 정장을 입은 지점장. 고석중이 위압적인 걸음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뒤에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지역 유지의 비서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네요. 고 지점장은 로비를 훑어보다가 창구에 앉아있는 장선과 민주를 발견합니다. 장선의 낡은 점퍼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거슬렸던 걸까요? 고 지점장의 미간이 사정없이 찌푸려집니다. 고 지점장이 민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윽박지릅니다. 이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귀빈 오시는 거 몰라? 이런 노인네 붙잡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내보내. 민주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집니다. 장선은 알사탕을 굴리던 혀를 멈추고 지점장을 쳐다봅니다. 민주는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뗍니다. 지점장님, 이 어르신도 저희 은행을 믿고 찾아주신 소중한 고객님이십니다. 상담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 지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치우지 못해. 장선은 민주의 창구 끝을 꽉 움켜잡습니다. 자신이 노숙자 행세를 한 탓에 민주가 곤란에 처한 걸까요? 아니면 이 지점장의 오만이 원래 이런 수준인 걸까요? 장선의 눈빛에 다시금 본향의 호랑이다운 서슬퍼런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민주가 지점장에게 대항하려는 찰나 장선이 먼저 입을 엽니다. 하지만 평소에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가련하고 비참한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노인의 목소리입니다. 미안하구려, 나 때문에. 그냥 내가 갈게. 아가씨, 사탕 고마웠어. 장선이 힘없이 일어서는 순간 민주가 장선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그녀의 눈에 단호한 결의가 서립니다. 과연 민주는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끝까지 초라한 노인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탕 한 알의 달콤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닥쳐온 시린 칼바람. 장선의 연극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민주의 손이 장선의 낡은 소매 끝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 가냘픈 손가락에 실린 힘이 어찌나 강한지 장선은 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등 뒤에선 지점장 고석중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죠. 지금 이 창구엔 억척스러운 노인과 고집불통 은행원, 그리고 권력의 눈먼 지점장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석중의 눈은 이미 장선을 벗어나 로비 입구에 도착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향해 있습니다. 지역의 큰손이자 수백억의 예치금을 주무르는 VIP의 수행원들이죠. 석중에게 장선은 그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방해되는 오점일 뿐입니다. 한대리,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그 손 놓고 이 노인네 뒷문으로 모셔. 귀한 분들 오시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석중의 목소리가 은행호를 울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장선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치워야 할 오물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선은 민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려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아이의 앞날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석중을 똑바로 응시하며 더 크게 대답합니다. 지점장님, 이분은 제 고객이십니다. 3만 원을 입금하든 300억을 예치하든 저희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상 차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 끝내기 전까진 못 보냅니다. 장선은 민주의 옆모습을 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입술을 꽉 깨문 모습이 꼭 예전의 지민을 닮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맑은 눈망울 말이죠. 석중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VIP 일행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급해진
그는 민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장선의 멱살을 잡으려 듭니다. 순간 장선의 눈빛이 변합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찰나의 순간 꼿꼿해지죠.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몸을 웅크립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자신을 지켜줄지 확인하고 싶다는 기묘한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장선은 힘없는 노인처럼 비틀거리며 석중의 손길에 밀려나는 척합니다. 아이고 지점장 나리, 내가 잘못했어. 그냥 갈게 아가씨.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장선이 로비 구석으로 밀려나고 석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VIP 일행에게 달려갑니다. 민주는 허망하게 빈손을 내려다보다가 구석에 처박힌 장선에게 달려가려 하죠. 하지만 석중이 민주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너 오늘 일로 무사할 줄 마라. 마침 내가 관리하던 전산망에서 공금 3천만 원이 비더구나. 그거 내가 채워넣지 않으면 바로 수사 의뢰할 거야. 보육원 출신이라 손버릇도 나쁜가 보지. 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석중이 자신의 횡령 실수를 민주에게 덮어씌우려 덫을 놓은 것이죠. 민주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오르지만 끝내 울지 않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석중을 노려봅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장선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장선은 주머니 속 알사탕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민주가 준 그 달콤한 사탕이 지금은 쓰고 따갑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감히 내 며느리가 될 아이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장선의 가슴 속에서 본향그룹을 일궈냈던 야성이 깨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가엾은 노인 연기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장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저분한 점퍼 속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습니다. 나다. 지금 바로 푸른저축은행 서부 지점으로 와라. 본사 법무팀이랑 감사팀 그리고 내 운전기사도 전부다. 장선의 목소리는 이제 은행 안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집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민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석중은 VIP와 대화하느라 장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다가오는 장선을 바라봅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점장님이 또 해칠지도 몰라요. 빨리 나가세요, 제발. 민주는 그 와중에도 장선을 걱정합니다. 장선은 그런 민주의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으로 살며시 쓸어 넘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에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명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어른으로서의 목소리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그 순간 은행 밖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은행 입구를 포위하듯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석중과 VIP 일행은 당황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죠. 낡은 털모자를 벗어 던지는 장선의 이마 위로 서늘한 권위가 흐릅니다. 300억 자산가보다 더 무서운 진짜 호랑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은행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당황한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아서려 하지만 사내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방금까지 VIP에게 아첨하던 고석중 지점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듭니다. 이 정체 모를 무리가 누구인지, 왜 이 작은 지점을 포위하듯 들어왔는지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이 두 줄로 갈라지며 길을 만듭니다. 그 길 끝에는 낡은 점퍼 차림의 박장선 회장이 서 있습니다. 장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에 눌렀었던 낡은 털모자를 벗습니다. 눌렸던 은빛 머리칼이 드러나고 흐릿하게 연기하던 눈빛에는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호령하던 호랑이의 안광이 되살아납니다. 고석중 지점장, 자네 눈엔 내가 아직도 치워버려야 할 오물로 보이는가? 장선의 목소리가 텅 빈 은행홀을 울립니다. 석중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전까지 구걸하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제왕의 발성입니다. 석중의 시선이 장선의 뒤에 선 중년 남성에게 멈춥니다. 본양그룹의 법무팀장이자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석중의 무릎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VIP 일행조차 장선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장선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얼어붙은 민주에게로 다가갑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 듯 장선의 낡은 점퍼 소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대리, 아까 내 손을 잡아주며 그랬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내가 기다려주겠다고 말이야. 장선은 민주의 창구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통장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석중의 앞으로 걸어가 통장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석중의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장선은 석중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석중은 숨을 들이켜며 장선의 눈을 피합니다. 300억? 자네가 그 돈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나? 내가 오늘 이 은행의 주식을 전부 사들여서 자네를 내쫓는데 10분도 안 걸린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장선은 뒤에 대기하던 법무팀장에게 손짓합니다.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석중의 얼굴 앞에 펼칩니다. 거기엔 석중이 그동안 고객들의 예치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해온 구체적인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민주에게 덮어 씌우려던 3천만 원의 진실도 함께 말이죠. 석중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엎어집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몰라 배웠습니다. 비굴한 애원이 터져 나오지만 장선은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는 석중의 손에 쥐어져 있던 은행 마스터키를 빼앗아 민주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장선은 민주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입니다. 민주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립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자네는 오늘 이 은행에서 유일하게 죗값을 한 사람이다. 3만 원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진짜 은행원이니까. 장선은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순식간에 석중은 사내들의 손에 끌려 은행 밖으로 사라집니다. 소란스러웠던 은행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장선은 다시 낡은 털모자를 손에 쥐고 민주를 봅니다. 이제는 회장이 아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빛입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정말 그분의 아버님이세요? 민주의 물음에 장선은 대답 대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알사탕 하나를 꺼내 민주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사탕 맛은 잊지 않으마. 하지만 한대리, 아직 시험이 다 끝난 건 아니다. 내 아들을 만나는 건 이보다 훨씬 더 독한 각오가 필요할 게야. 장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을 나섭니다. 수십 대의 세단이 일제히 시동을 걸며 거대한 행렬을 이룹니다. 민주는 멀어져가는 차량 행렬을 보며 손바닥 위에 알사탕을 꽉 쥡니다. 장선은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비서가 건네는 고급 생수로 입을 헹구지만 여전히 입안엔 민주가 준 사탕의 단맛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이번엔 내가 메뉴를 정하마.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 남은 것은 진심과 진심이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박장선 회장이 준비한 그 특별한 상견례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양그룹의 종가댁, 그 깊은 안채에선 새벽부터 은은한 장작 타는 냄새가 번져 나옵니다. 박장선 회장은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닌 소매가 넉넉한 한복 차림으로 마당의 마른 흙바닥을 씁니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정갈한 결이 생기네요. 담벼락 너머로 비쳐드는 봄 햇살이 그의 은빛 머리칼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장선은 마당 일을 멈추고 장독대로 향합니다. 수십 개의 장독 중 가장 작고 낡은 독의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지민과 함께 담갔던 시간장이 묵직한 향을 내뿜으며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작은 종지에 간장을 조금 찍어 혀끝에 대봅니다. 쓰고 짜고 그러면서도 끝에는 말로 다 못할 단맛이 감돕니다. 장선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세월이 가야 제맛이 나는 법이지. 사람도 사랑도 말이다. 집안 곳곳엔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화려한 꽃장식이나 값비싼 카펫은 없습니다. 대신 장서는 마룻바닥을 마른 걸레로 직접 닦았습니다. 손마디가 붉어진 그의 늙은 손이 나뭇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동작 속엔 평생 남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던 한 노인의 가장 낮은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우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민주의 옷차림은 검소합니다. 은행 유니폼이 아닌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어깨가 조금은 긴장된 듯 경직되어 있네요. 민주는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서다 멈칫합니다. 그곳엔 최고급 호텔의 정찬 대신 소박한 나무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밥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아침에 끓인 미역국, 그리고 장선이 직접 무친 나물 몇 가지. 장선은 식탁 끝에 앉아 민주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민주의 시선은 밥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종지에 머뭅니다. 그 옆에는 노란 포장지에 알사탕 하나가 놓여 있네요. 장선은 젓가락을 들어 민주의 밥 위에 도톰한 생선 살 하나를 올려줍니다. 상견례라고 별거 없다. 우리 가문은 밥 한 끼에 진심을 아는 사람을 식구로 들인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민주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 입에 넣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혀끝에 닿자 긴장으로 꽉 막혔던 가슴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민주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밥그릇 위로 툭 떨어집니다. 장선은 모르는 척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국을 뜹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바람을 타고 떨어진 꽃잎들이 하얗게 흩날립니다. 진우가 민주의 손을 조용히 포개어 잡자 장선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은행에서 민주가 쥐어주었던 반쯤 구겨진 안심 카드입니다. 장선은 그 카드를 민주에게 다시 돌려주며 그 위에 자신의 도장이 찍힌 작은 서류 하나를 덧붙입니다. 본양그룹의 후계자 교육권도 화려한 보석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인가서입니다. 재단의 이름은 알사탕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의 답례다. 사람의 마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더구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장선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꼿꼿하게 일어섭니다. 그는 두 사람을 남겨둔 채 천천히 뒤뜰로 걸어갑니다. 그의 발소리가 흙바닥 위에서 사락사락 멀어집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대저택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집니다. 한때는 서슬 퍼런 권위만이 가득했던 이 집안에 이제는 사람 사는 냄새와 된장국 향기가 가득합니다. 장선은 장독대 앞에 서서 지민의 사진 대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노을이 마치 누군가의 환한 미소처럼 따뜻합니다. 장선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주머니지만 손바닥엔 여전히 그 사탕의 매끄러운 감촉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낍니다. 그의 고단했던 평생의 짐이 꽃잎 한 장보다 가벼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군가의 텅 빈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명가의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달콤한 알사탕 같은 기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